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로 뉴욕시가 매연으로 뒤덮이면서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 기호 2번 강진영 후보가 한인사회 전 세대를 통합하는 뉴욕 한인회를 만들겠다고 한인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퀸즈의 위장병 전문의사가 환자를 마취시키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흑인 여성이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 옆집 백인 여성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캐나다 퀘벡에서 발생한 산불로 뉴욕을 비롯한 북동부 지역이 매연으로 뒤덮이면서 뉴욕시가 야외 활동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뉴욕시는 어제 오후부터 갑자기 비가 내렸다가 개었다를 반복하는 날씨를 보이다 오후 4시쯤부터 하늘이 매연으로 뿌옇게 뒤덮였습니다. 매연은 맨해튼에서 자유의 여신상이 안 보일 정도로 심했고 매캐한 냄새까지 진동해 311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는 캐나다 동부 퀘벡주 일대에서 160여 건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 토론토, 몬트리올 등 온타리오주와 퀘벡주 일대 도시가 매연으로 뒤덮인 데 이어 뉴욕 등 미 북동부로 남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환경보호청은 어제 트윗을 통해 북동부 지역의 대기질 지수가 위험하고 건강에 해로운 수준이라며 이례적으로 건강주의보까지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뉴욕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뉴요커에게 앞으로 며칠 동안은 실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특히 심폐질환자, 고령자, 어린이 등은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눈이 따갑거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데이빗 뱅크스 시 교육감도 어제 뉴욕 시내 모든 학교에 야외 활동 취소 명령을 내렸다며 앞으로 학교 야외 일정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본 후 다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뉴욕시는 이번 주에 있는 여러 뉴욕 시내 행사들에 대해서도 행사 개최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는 만약 실외 활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호 2번 강진영 후보는 한인사회 전 세대를 통합하는 뉴욕 한인회를 만들겠다고 한인들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한인 2세 검사 출신 강진영 기호 2번 후보는 오는 11일에 실시되는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앞서 그 어느 때보다 한인 1세, 2세, 3세 등 전 세대가 통합해서 함께 일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후보는 한인 2세대들은 한인 1세대들의 지혜와 경험을 이어받아서 한인 사회를 성장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뉴욕 한인회는 강하게 우리 한인회 동포사회 권익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잘 미주사회에 대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한인 단체들 이제 협력하고 조정하고 그 다른 단체들이 잘하는 거 있으면 밀어주고 우리가 다 힘을 모여서 우리 동포사회에 대해서 일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뉴욕 한인회는 한인 커뮤니티의 얼굴이자 목소리이기 때문에 한인 사회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류 사회에 대변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한인회가 이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 후보는 말했습니다. 2세대의 그 경험하고 지혜를 우리가 2세대들이 다운로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2세대가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우리 통합시켜서 같이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2세대 위원회 만드는 것도 좋고 우리가 회의하면서 우리 번역도 하고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같이 우리 이해하면서 일을 하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강 후보는 지난 4년 동안 뉴욕 한인회 이사를 역임하면서
뉴욕 한인회와 회관의 속속들이를 알고 있고 또 4년 동안 뉴욕 한인 변호사 협회장을 역임하면서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들을 터득하게 됐다며 뉴욕 한인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뉴욕 한인회에서 이사하면서 제가 찰슨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인회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그리고 한인회 시스템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 갖고 제가 한인회를 잘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뉴욕 변호사협회 회장을 하면서 거기서도 단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오퍼레이트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많이 배우고 경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을 갖고 제가 뉴욕 한인회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11일에 꼭 투표해 주세요. 이번에는 기호 2번 감사합니다. 1984년생인 기호 2번 강진영 후보는 뉴저지주에서 태어난 한인 2세로 뉴욕대학교 정치경제학 학사, 포덤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09년 뉴욕주 법원 최초의 한인 판사 정경배 판사의 보좌관, 2015년까지 나소 카운티 검찰청 검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리브킨 레들러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퀸즈의 위장병 전문 의사가 환자를 마취시키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경찰에 구금됐습니다.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퀸즈 병원의 위장병 전문의 지알란 청은 자신의 환자를 마취시키고 성폭행했으며 그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한 혐의로 구금됐습니다. 지난해 12월 퀸즈 지방검사실은 이 의사가 2021년 6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여성 환자를 진료실에서 알 수 없는 액체로 기절시키고 성폭행한 혐의로 1급 성폭행 기소를 확보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의사의 휴대폰에서 당시 사건의 영상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의사는 라이커스 아일랜드에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며 변호인 측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병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이후 아무런 일도 없었다며 정식 기소가 이루어지면 이 같은 사실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 여성 측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병원 측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여성의 변호인은 병원 측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했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나 해당 의사가 6개월 전에 해고됐으며 현재는 퀸즈 지방검사실에 협조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2021년 6월 이후 피해 여성이 피해를 주장했음에도 어떻게 이 의사가 최근까지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병원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흑인 여성이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 옆집 백인 여성의 총에 맞아 숨졌으나 경찰이 용의자를 한동안 체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흑인 커뮤니티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밤 플로리다주 메리언 카운티의 한 주택단지에서 자녀 4명을 둔 35세 흑인 여성 에리케 오원스가 옆집에 사는 58세 백인 여성 수잔 로린치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원스와 총격 용의자인 백인 여성이 2년 이상 불화를 겪었으며 사건 발생 직전에도 다툼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오원스의 자녀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스케이트 한 켤레를 집어 던졌고 백인 여성의 집안에서 오원스의 아이들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내뱉자 오원스가 항의하려 갔다가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원스는 백인 여성의 집을 두드리며 항의했고 백인 여성은 문을 열어주지 않다 살짝 문을 연 뒤 문틈 사이로 권총을 발사 오원스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는 백인 여성이 오원스의 아이들이 마당에서 노는 것에 대해 늘 화를 내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는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총격 사건 직후 경찰은 이른바 백인 여성의 정당방위를 인정, 로린치를 체포하지 않았으나 주민들이 경찰서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자 뒤늦게 로린치를 체포해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이 미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흑인 커뮤니티가 분노하기 시작했고 뉴욕 등 주요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케이스파워 뉴욕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들이 워싱턴 DC에서 이민자 유입 문제와 관련해 더 많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과 게일 브루어 시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난민 신청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부탁했으며 이 서한에는 수십 명의 뉴욕주, 뉴욕시 의원들의 서명이 담겼습니다. 이처럼 난민 신청자에 대한 지원 촉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케이스파워 의원은 무엇보다 더 많은 지원금 할당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케이스파워 의원은 곧 연방재난관리청 FEMA로부터 지원이 있을 것이란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뉴욕시가 많은 난민 신청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지원금이 할당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뉴욕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 봄 이후 약 7만 4천 명 이상의 난민 신청자들이 뉴욕시로 들어왔으며 현재 뉴욕시는 4만 7천 명을 162개의 호텔, 쉘터, 종교시설 등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오는 7월까지 난민 신청자로 인한 지출이 약 4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른 부서의 예산까지 삭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욕시가 중남미 난민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뉴욕시장 관저를 난민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뉴욕시장 관저인 그레이시 맨션에서 뉴요커들이 꿈을 실현하는 자랑스러운 이곳을 난민 신청자들에게 제공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포스트 기자가 그레이시 맨션을 난민 신청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냐는 질문에 난민 문제를 최전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나는 그레이시 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내가 내 마음대로 관저의 용도를 결정할 수 없지만 법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관저에 난민을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레이시 맨션은 224년 전 맨해튼 이스트 88스트릿에 지어진 시장 관저로 전임 시장 등의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뉴욕시는 현재 난민 1인당 하루 숙박 및 식비로 평균 $380를 지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을 수용하는 교회나 사원 등 종교시설에는 난민 1인당 비용으로 $125를 지불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가 우후죽순 난립,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부지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거의 따라잡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WPA 인텔리전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5%의 지지를 얻어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드샌티스 주지사가 43%로 불과 2%포인트 차이로 맹추격하고 있으며 부동층이 1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달 초 드샌티스 주지사의 공식 출마 선언 이전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3%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반면 드샌티스 주지사가 39%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출사표를 던진 뒤 드샌티스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공화당 경선이 가장 먼저 시작돼 대선 풍향계로 불리는 아이오와주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9%, 드샌티스 주지사가 29%, 팀 스캇 상원 의원이 7%,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6%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반면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테크 기업가인 비벡 라마스와미는 각각 4%에 그쳤고 나머지 후보는 1%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지난 5월 초 아이오와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인 반면 드샌티스 주지사는 2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드샌티스 주지사가 크게 약진한 것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집계하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가 지난해 5월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둔화를 알리는 지표로 풀이됩니다. 뉴욕 연준은 5월 글로벌 공급망 압력지수가 마이너스 1.71로 지난 4월 마이너스 1.35보다 더 하락했으며 이 조사를 시작한 지난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물류 흐름 등을 반영하는 이 지수는 지난 2021년 12월 사상 최고인 4.31까지 치솟았고 결국 미국 물가는 41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었습니다. 뉴욕 연은은 영국의 재고와 대만의 운송기간 문제 해결이 지수 하락에 크게 기여했고 유로 지역 운송기간 장기화와 재고 부족은 지수의 상승 요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이 크게 완화됨으로써 연준이 다음 주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하지만 수요는 연준 기대 이상으로 높은 상태이므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더라도 긴축 기조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테슬라 승용차 모델3 전 차종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규정한 보조금을 받게 돼 일부 지역은 주정부 보조금을 포함하면 도요타 캠리보다 가격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연방에너지부는 연방보조금 7,500달러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모델의 테슬라의 모델3 기본형과 롱레인지 차종을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까지 전액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테슬라 차종은 모델3 퍼포먼스고 기본형과 롱레인지는 보조금 절반만 받았지만 이제 전 차종이 7,500달러를 받게 됩니다. 에너지부는 갑작스럽게 테슬라 전 차종이 전액 보조금 대상에 포함된 이유를 밝히지 않았고 테슬라도 이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델3 기본형은 42,240달러이며 연방 보조금을 받게 되면 32,740달러가 되고 캘리포니아주 등은 주정부에서 보조금 7,500달러를 주므로 차값은 25,240달러가 됩니다. 따라서 도요타 캠리 기본형이 26,32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테슬라 모델 3 가격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PGA 아성에 도전하기 위해 만든 LIV 골프가 1년 만에 PGA와 합병합니다. PGA 투어와 LIV 주최자인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PIF 및 유러피안 투어는 어제 공동 성명을 통해 골프라는 경기를 세계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획기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 개 단체는 LIV 골프를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의 모든 사업 관리를 PGA 투어 및 유러피안 투어 사업권과 결합, 공동 소유 영리법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첫 대회를 개최하면서 PGA와 엄청난 갈등을 겪어온 LIV는 결국 PGA와 한 배를 타게 됐습니다. PGA는 LIV에 출전한 선수들은 PGA는 물론 라이더컵, 프레지던트컵 등 주요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가했지만 결국 통합됨으로써 LIV에 출전해 거액의 상금을 챙긴 선수들이 승리했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두 단체는 양측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철회하고 올해 남은 일정은 각자 계획대로 소화한 뒤 내년부터 통합대회를 열게 됩니다. 주요 글로벌 기업의 절반이 앞으로 3년 내에 사무실 공간을 10에서 20% 줄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부동산 회사 나이트 프랭크가 글로벌 기업 347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5만 명 이상인 회사 절반이 10에서 20% 사무실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 기업의 56%는 회사가 직원들이 매주 며칠은 사무실에서 보내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를 선택하고 있으며 31%는 사무실 출근, 12%는 원격 근무로 전환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업체 세빌스는 샌프란시스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휴스턴, 워싱턴 DC는 앞으로 10년간 공실률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빌스는 최근 실업률 상승으로 급속하게 피폐화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를 상업용 부동산 시장 변화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며 사무실 30% 이상이 비어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도날드가 오는 12일부터 크리머스 생일 세트를 선보입니다. 맥도날드는 오는 12일부터 미국 내 참여 매장에 한해 크리머스 생일 세트를 한정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번 크리머스 세트에는 크리머스의 상징적인 색상을 반영한 한정판 보라색 쉐이크가 포함됐으며 빅맥 또는 10피스 치킨 맥너겟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감자튀김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번 그리머스의 생일 세트와 함께 맥도날드는 특별한 비디오 게임도 출시합니다. 그리머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자신의 생일 케이크를 자르기 위한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인데 본 게임은 생일 세트가 공개되는 오는 12일부터 PC나 모바일을 통해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리머스 테마의 굿즈가 웹사이트를 통해 한정 판매될 예정입니다. 맥도날드는 이번 특별 메뉴를 선보임과 동시에 기부 이벤트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오는 13일에서 14일까지 맥도날드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방문해 Add Yours 스티커를 이용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생일 사진을 공유하면 맥도날드가 사진 한 장당 $5를 최대 20만 달러까지 맥도날드 하우스 재단에 기부하게 됩니다. 이번 그리머스 생일 세트는 수량이 소진되기 전까지만 판매되며 앱을 통해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을 맞이해 고객 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후 5시 15분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의 한 대학 강당에서 열린 고교 졸업식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 최소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으며 도주하던 19세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시시피 등 걸프만 지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50%에 가까운 박테리아 감염이 3건 발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소원한 관계가 계속되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제다를 방문,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만나 인권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지난 3일 에스토니아의 암호화폐 지갑인 아토믹 월릿을 해킹, 3,500만 달러 상당을 강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과 5월 맨해튼의 보석상에서 200만 달러 이상의 보석을 강탈, 도주했던 루치아노 및 제노비스 패밀리 갱단 소속 60대 남성 2명 등 5명의 용의자가 모두 검거됐습니다. 조지아주가 현대차와 SK그룹이 조지아에 공동 설립하는 배터리 합작 공장에 약 7억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암에 걸렸거나 걸렸던 사람이 하루 30분을 걷거나 요가를 하면 신체 피로도가 줄어 암세포 확산이나 암 재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뉴욕 로체스터 의대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평온과 휴식을 주는 뉴에이지 음악으로 한국을 비롯 전 세계의 사랑을 받은 세계적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이 지난 4일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역시 대기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2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24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8시 25분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 선거 후보 기호 2번 나수카운티 검사 출신 변호사 강진영. 1세대와 2세대가 단합되어 강력하고 멋지고 긍지와 자부심이 넘치는 한인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소송 전문 로펌을 시작으로 뉴욕 대법원, 데니전 판사 보좌관,
뉴욕과 퀸즈 검찰청 준법률가에 이어 검사까지 현재는 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실시됩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 선거 후보 기호 1번 KCS 한인봉사센터 초대회장 김광석. 봉사하는 한인회, 개방하는 한인회, 도약하는 한인회를 만들겠다는 법으로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30년 동안 KCS에서 봉사하며 초대회장을 역임하며 한미 헤리테이지 소사이어티 이사장, 미주 한상 총연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월 11일 일요일 실시됩니다.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장소와 운영 시간을 알립니다. 맨해튼 투표소, 뉴욕 한인회관, K타운 32가 옛 우리은행 앞, 퀸즈 투표소, 플러싱 대동현회장, H마트 베이사이드 지점, 롱아일랜드 시티 뉴욕 장로교회, 뉴저지 투표소, 포트리 한남 체인, H마트 리치필드 지점, H마트 에디슨 지점, 롱아일랜드 투표소, H마트 제리코 지점, 스태튼 아일랜드 투표소, 만백성교회, 웨체스터 투표소, 스카스데일 어치브 태권도장 및 체육관. 투표소 운영 시간을 잘 확인해서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 한인들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일은 6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이상으로 6월 7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